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드디어 대양 해군의 야심을 드러냈다. 오늘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제13회 국제해양방산전시회 메덱스 2023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다름 아닌 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개념 연구를 완료한 경항모를 발전시킨 모델을 공개하면서 기존 경항모 대비 길이, 폭넓이를 대폭 확장해 사실상 중형 항모 설계를 공개하였습니다. 특히나 함지기의 수직 이착륙 방식이나 스키점프대를 이용한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식 사출기인 이멀스 캐터펄트 2기를 장착하였고, 또한 최신형 항공모함에만 장착되는 신형 어레스팅 기어 AAG를 차용하였습니다. AAG는 어레스팅 와이어를 수력 터빈과 연결시켜서 착륙 시 터빈이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며 제동이 걸리는 원리로 함지기의 빠른 이착륙을 통한 향상된 소티와 안정성까지 보장해주는 장치인데요. 사실상 좋다는 건 다 들어가 있는 항모였습니다. 특히나 더욱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그동안 함지기로 거론된 F-35B 수직 이착륙기가 아닌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N이 폴딩되어 배치되어 있었고, 여기에 세계 최고의 조기 경보기인 미국의 E-2가 캐터펄트에서 사출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중 조기 경보기는 항모의 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성을 돕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기동성이 좋은 고정익기에 고성능 레이더를 달아 항모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요. 이 역시 기존 설계 안에서 중형 항모로 변경되면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항모의 경우는 대부분 비행갑판이 짧고 이륙을 돕는 캐터펄트가 없기 때문에 고정익기 조기 경보기 대신 일정 체급의 헬기에다가 레이더를 달아 조기 경보 헬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항모 운영국, 즉 러시아나 중국, 영국, 인도, 일본 등은 전부 조기 경보 헬기를 사용하고 있죠. 이러한 조기 경보기의 완전한 배치를 보면 현대중공업이 단순한 가십성으로 중형 항모와 캐터펄트를 고안한 것이 아닌 진지하게 한국의 중형급 항공모함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더욱 놀라운 것은 현존하는 항공모함에선 볼 수 없는 유형의 항모라는 것인데요. 바로 2개의 함교가 있는 캐터펄트 탑재형 항공모함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력화된 세계의 항공모함 중에 캐터펄트를 장착한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는 오직 미국과 프랑스뿐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에서 건조한 항모는 모두 한 개의 함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2개의 함교가 달린 대표적인 항모를 꼽으라 하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퀸 엘리자베스에는 사출 캐터펄트가 아닌 스키점프대가 장착되어 있죠. 현대중공업이 공개한 한국형 차세대 항공모함처럼 2개의 함교와 2기의 캐터펄트를 장착한 항공모함은 매우 보기 드문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의 설계를 도맡았던 영국의 BAE와 밥콩 연합팀이 그 후속 항모로 추진했던 차세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의 모형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개의 캐터펄트와 2개의 함교, 그리고 함재기 30대와 조기 경보기 2대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크기의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형 항공모함과 매우 비슷한데, 사실 영국은 차기 항모 사업을 통해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의 이멀스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그때만 해도 기술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리스크로 인해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BAE와 밥콕은 그 설계안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인도 차기 항공모함 사업에 제안했는데요. 그렇게 돌고 돈 설계가 다시 한국형 항공모함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 우연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딱 들어맞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BAE와 밥국사가 2021년 각각 한국에 방문하여 우리군 관계자와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을 따로 만나 설계에 대한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당시 영국의 해군사상 최대급 함정인 퀸 엘리자베스를 제작한 BAE 시스템즈, 밥콕, 탈레스 등은 선진 체계와 디자인을 한국에 제안하였고, 영국 국제통상부는 한국 측과 비공식 대화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 BAE 시스템즈 아시아 전무이사는 한국에 방문하여 항모 전단에서 첨단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나타샤 파이퍼 전무는 BAE 시스템즈는 한국 기업들과 30년 이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며, QEC 사업이나 최근 글로벌 컴뱃쉽 사업에서 알 수 있듯 고난도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도 보유하고 있어 한국에 다양한 기술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했죠. 사실 항모 건조에는 처음으로 도전하는 한국이기에 이미 성공한 결과물의 장점을 취합하거나 항모 선진국들의 기술 협력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절차인데요. 이미 영국은 항공모함 건조 기술력에 대한 기술 이전을 기꺼이 해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현대중공업의 회심의 캐터펄트 탑재 중형 항모 설계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어떻게든 배는 건조된다 하더라도 캐터펄트는 전력 소모가 매우 커 원자력 추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면서 과연 한국이 원자력 추진 항모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근거로 한국은 절대 핵 연료인 농축된 우라늄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2017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의 핵연료 우라늄 235를 농축할 수 있는데요. 물론 조건 시되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미국에서 제공한 원자력 기술을 사용할 때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사실관계를 하나 살펴보면,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물질과 기술에 대한 양국 사이의 협력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 아닌 다른 나라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이미 원자력 기술을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개발한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하는 것은 이 협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농축 우라늄으로 알려진 20%의 우라늄으로 핵 추진 항모의 운용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현재 20%의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로 잘만 운용되고 있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핵 추진 캐터펄트 탑재 항공모함인 프랑스의 샤를드골 항모입니다.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아레바사의 20% 저농축 우라늄 K15 150MW 두 기를 장착했는데요. 샤를드골은 현대중공업 모형과 같이 두 개의 캐터펄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함교 디자인만 빼면 현대중공업의 한국형 항모와 모습이 비슷합니다. 샤를드골에는 라팔 30여 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한국형 항모와 비슷합니다. 또한 샤를드골함이 취역하기 직전인 2000년에 발표된 프랑스 상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샤를드골함은 총 건조 비용은 약 200억 프랑, 하나로 약 4조 원이며 실제 항공모함 건조에는 해당 금액의 3분의 2가량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3분의 1 예산은 항공모함 고정 개발비와 물류 비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해서 놀랬죠. 한국형 항공모함 예산은 2조 6천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자금이 충당이 되지 않는다면 실현이 불가능하기에 중형 항모라 좋긴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KF-21N의 도입으로 부족한 자금을 메꿀 수 있는데요. 함재기로 거론된 F-35B는 대당 1억 1150만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알려져만 있는 것이지 실제 도입 비용은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지난해 1월 싱가포르는 미 국방부로부터 F-35B 12대 구매 승인을 받았는데요. 국방안보 협력국이 통보한 F-35B 12대 판매 가격은 27억 5천만 달러, 약 3조 398억 원이었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램 전체 비용이 아닌 전투기 기체와 운송 및 훈련 비용만 포함된 가격이었죠. 장착 무장이나 예비 부품 등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2억 2,916만 달러, 약 2,533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비싼 가격에도 F-35A와 비교해 무장 능력이나 작전 반경, 기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F-35B는 도입이 거론될 때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에서 운용해왔던 F-35A와는 운용 개념이 달라 조종사를 별도로 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현재 700억가량으로 알려진 KF-21은 함재형 기체 개량을 위해 기골 보강, 연분 처리, 폴딩, 어레스팅 기어, 랜딩 기어들을 다시 설계해야겠지만, 그럼에도 1,000억은 넘지 않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즉, 단순 계산으로 F-35B 30대를 도입할 때 드는 비용은 7조 5천억 원, 반면 KF-21 네이비는 3조 원가량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득을 중형 항모 예산으로 변경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은 옆나라인 중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웨이보의 군사 채널에서는 한국의 항모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요 며칠 인터넷에는 한국 해군의 미래 항공모함 전투단 개념도가 돌고 있다. 이 사진은 현대중공업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KDDX 한국형 구축함 설계, CVX 한국형 항공모함 개념 및 무인 함재기의 기념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번 주 후반에 열리는 매덱스 2023 전시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를 장기 목표로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의 최신 디자인은 기존의 스토블 스키점퍼 디자인이 아닌 캐토바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CVX 프로젝트는 경항공모함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개념 설계와 달리 그들은 KF-21 해군용 변형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경의항 스토블 CV 설계에서 중형 캐토바 CV 설계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죠. 해당 글에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상당히 냉소적이었는데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과 쿠즈네츠프급이 낳은 사생아네. 아니 무슨 개나 소나 다 감히 항모를 만든다고 난리야. 인도보다도 못한 것 같다. 만들면 뭐 어디에 놓게. 아주 대단하네. 우주 최강이요. 내 생각에는 한국은 항모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냥 체면 치레인 듯.
한국에 항모가 생긴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정녕 한국에게 항모가 무슨 도움이 되는 걸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예, 일단 짱징서 발급은 완료됐고요. 중국이 하지 말란 것만 다 하면 우리는 강대국 된다는 진리는 오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항모 이행시 항모가 생기면 뭐가 좋겠냐고. 뭐긴 뭐야 다 좋지 진핑아.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